신념의 장벽과 신념의 다리. 힘든 감정을 안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신념과 생각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안아주고 변형시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원의 더 광범위한 장 안에서 중심을 잡고 유지하기. 제한적 신념과 생각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구조에 대한 인식 증진시키기. 긍정적 의도 또는 목적 찾기. 다른 신념과 프로그램과 다른 신념 및 프로그램과 통합하기. 신념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인지회로와 신체회로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전형적인 본보기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원숭이 실험에서 보여주었듯이 신념은 관계의 장을 통해 전달되고 유지됩니다. NLP에서 신념은 변화와 배움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 중 하나로 간주되며 NLP 심층 구조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 방식으로 표층 구조를 만들고 형성합니다. 신념은 사건이 의미를 부여받는 방법을 결정하고 동기와 문화의 핵심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가치는 특정한 능력과 행동을 억제하거나 지원하는 강화, 동기와 허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해낼 것이고, 만일 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신념의 힘은 100명의 암 생존자들, 10년 이상 그들의 증상을 개선시켜온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했던 한 계몽적인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어떤 특정 치료법이 다른 치료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몇몇은 식이요법을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 접근 방법에 집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경로를 따랐습니다. 모든 그룹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치료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현상이나 앞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신념은 자기 충족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한적 신념은 힘을 북돋아주는 신념만큼이나 끈질기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시체라고 주장하며 먹지도 않고 자신을 돌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시체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와 논쟁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환자에게 시체도 피가 나는지 물어봤습니다. 환자는 신체 기능이 다 멈췄는데 당연히 시체에서는 피가 나지 않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그렇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의사는 핀으로 환자를 조심스럽게 찔러 피가 나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환자는 어찌되었건 결국 자신은 시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의사는 침으로 환자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찔렀고 당연히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놀라고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뜻밖이네요. 시체도 피를 흘리는군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신념은 논리의 일반적인 법칙이나 합리적 사고로는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념은 종종 생각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동료 원숭이들 안에서 신념이 조건화된 원숭이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들은 단순히 특정 사물에 대한 동료 원숭이의 반응만을 보고 그 사물이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신념이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관계의 장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념의 힘은 다음의 실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의 장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평균 지능을 가진 아이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 중 한 그룹을 맡은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영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그룹의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학습 부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년 후에 두 그룹은 다시 지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임의로 영재라고 했던 그룹의 대부분은 이전에 받았던 지능지수보다 높게 나왔고, 학습 부진하라고 했던 그룹의 대부분은 전보다 지능지수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그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한적 신념을 바꾸는 과정을 호랑이 스튜 요리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호랑이를 잡는다. 다음에 제시할 내부 게임 실습에서 우리는 호랑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 호랑이를 죽이는 대신 고양이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그 신념에 들어있던 에너지는 해방되고 전환됩니다. 다음의 과정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 있어 장벽을 만드는 신념을 발견하고 전환시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보다 완전히 현존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고 반응적이고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자원으로부터 분리되며 불쾌하거나 상처가 되는 감정에 빠져버리는 도전적인 상황, 즉 크래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경험합니다. 2. 거기에서 나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코치 상태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 대해 원하는 상태를 규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기를 원하나요? 이와 같은 원하는 상태를 가능한 한 완전히 몸으로 체험합니다. 3. 원하는 상태의 감각 느낌에 집중하면서 도전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리현상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을 자원이 풍부한 상태에서 내보내거나 방해하거나 약화시키기 시작하는 어떤 변화 또는 위축을 느끼면 혹은 장벽을 느끼면 바로 멈춥니다. 멈춰서 그 감각에 의식을 두고 그 상황에서 자원이 풍부한 상태가 되고 완전히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감각들과 연결된 신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탐색합니다. 신념을 찾는 동안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 당신의 몸과 위축된 감각에 주목합니다. 신념의 장벽을 찾는 대로 그 신념이 주는 긍정적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고 인식합니다. 신념의 장벽을 찾았으면 당신이 완전히 중심을 잡고 있고 현존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코치 상태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신념의 장벽에 대해 발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상황에서 자원이 풍부한 상태에 머무르고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신념은 무엇인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코치 상태에 있게 하는 신념의 다리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답을 얻기 위해 더 광범위한 장에 자신을 엽니다. 장으로부터 무엇이 발생하는지 주목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당신의 신체에 일어나는 감각 느낌을 경험함으로써 신념을 신경 언어학적으로 프로그램합니다.
당신의 신체 중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그 신념의 다리를 표현하는 제스처나 동작, 신체 구문론을 만듭니다. 5. 현존하고 중심 잡힌 상태로 당신의 신체, 마음, 머리에 있는 신념의 다리와 연관된 신념을 갖습니다. 신념에 집중한 채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다시 도전적인 상황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하십시오. 신념의 현존을 통해 당신의 신경계 안에서 가능해진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